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그녀는 친구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팠다. 친구의 딸이 아빠의 뒤를 이어 사시에 합격했다는 말은 가장 힘든 일이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주인공을 묘사하는 본문 내용을 살짝 읽어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이번에 준비한 작품은 이춘혜 작가님의 단편소설 별난 여자입니다. 이 작품은 이춘혜 작가님의 소설집인 미인은 과속하지 않는다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펴낸 곳은 다차원 북스입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은 걸쭉한 입신과 사실적인 묘사가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일부 무분별한 상류층의 허세와 교만을 마음껏 비웃기도 하고 고달프고 애환 많은 서민들의 삶을 눈물이 있는 웃음으로 변화시키기도 하는 따뜻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의 별난 주인공인 별난 여자를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별난 여자 이춘혜. 그녀의 특기는 사람 씹기. 정작 그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어이없게도 사람 씹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엄마로부터 사람 씹는 기술을 물려받았다. 그녀의 엄마는 그녀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쉼없이 누군가를 씹곤 했었다. 친구, 시가식구, 동네 아줌마, 남편, 하물며 친정엄마까지 눈에 보이는 건 모두 다. 그런데 그녀의 메뉴는 그보다 훨씬 더 풍성했다. 그녀가 누군가를 씹을 때 사람들은 자기 얘기잖아 했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녀가 친정엄마를 닮았다는 것은 그녀가 늘어놓는 험담 속에서 알게 되었다. 그녀는 엄마의 특기가 사람 씹기라는 것은 알면서도 자신이 엄마를 닮았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기 방식으로만 해석했다. 검소하게 사는 사람은 수준이 낮다고 씹었고 그녀보다 문화생활을 하면 주제를 모른다고 씹었다. 자신이 재산을 까발리는 것은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하면 자랑이나 일삼는다고 씹었다. 다른 사람이 보석을 하면 허세라고 비아냥거리고 자신이 하는 것은 마땅한 것으로 합리화했다. 그녀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였다. 다른 사람이 외제 자동차를 살 때는 매국노라고 씹다가 본인이 살 때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녀는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을 모범 답안으로 간주했다. 그녀와 성향이 다르면 잘못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그녀가 정장을 할 때 편한 복장을 한다거나 그녀가 청량음료를 마시는데 전통차를 마신다거나 그녀가 양식을 먹는데 한식을 먹는다거나 그녀의 관심 분야에 무관심하면 무식한 사람, 그녀가 관심 없는 분야에 관심을 쏟으면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씹었다. 그녀가 뮤지컬이나 여행을 위해 지출하는 것은 지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말했고 그림을 사거나 운동을 하는데 지출하면 허영이라고 씹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편리하거나 유리한 것들만 기억했다. 대접받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대접한 것만 기억했다.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씹었다. 좀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일도 없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를 방어해 줄 만한 친구가 없었다. 필요에 따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있기는 했다. 그녀는 가까운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을 가장 잘 씹었다. 오독오독, 꼭꼭,
맛있게 잘도 씹었다. 사람을 씹는 양과 속도의 순위를 매긴다면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세계 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식욕이 왕성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공기 같았다. 암만 씹어도 질리지 않았다. 금방금방 채워지곤 했다. 그녀가 가장 맛있게 씹어온 사람은 대학 동창 수민이었다. 수민의 남편은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 화면을 장식하는 법관이었다. 수민의 남편이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녀가 수민을 씹는 강도는 더해갔다. 원래 그녀의 남편과 수민의 남편은 대학 동기였으며 똑같이 사시에 합격한 유망주였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결혼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교만한 그녀의 성격이 더 꼬여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통해 대리만족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이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다. 그녀는 늘 수민의 아이들과 비교를 했다. 아이들은 그런 엄마를 싫어했다.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그녀와 마주치는 것을 꺼려했다. 엄마라고 부르는 일도 없었다. 필요할 때 소리 없이 다가와 요구사항만 말하고 휑하니 돌아섰다. 남편도 없이 지들만 보고 살았는데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소외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미운 사람이 늘어났다. 마음이 점점 허전해지고 입은 구미가 당겼다. 암만 먹어도 포만감이 없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먹어댔다. 사람들은 씹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녀의 밥통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몸이 점점 불어났다. 관리를 받은 것처럼 날씬하던 몸매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다. 지방 흡입술까지 시도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언제부턴가 색다른 변화가 일어났다. 식욕은 왕성해지는데 입안이 깔깔해지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그리고 한 달,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봄이라서 그런가? 예전에는 계절도 타지 않았는데 이빨이 약해진 건가? 그녀는 이리저리 입안을 들여다봤다. 겉으로 보이는 이상은 없었다. 치과 의사도 그녀의 이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다. 아닌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씹은 적은 있어도 이빨이 아파서 못 씹은 적은 없었다. 씹을수록 튼튼해진다고 느끼곤 했었다. 이빨은 문제가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한 달 전 정기 검진 결과로는 흔한 위염조차 없다고 했었다. 그렇게 건강하던 위가 불과 한 달 사이에 망가질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위하수와 위궤양이 겹쳤다고 했다. 많은 양의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와 위가 늘어졌고 음식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부패를 일으킨다는 것이었다. 탄수화물 과도 섭취로 인한 당뇨병까지 생겼다고 했다. 의사는 식이요법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왕성한 식욕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억제를 하려 해도 맘대로 되지 않았다. 그녀는 소화제를 먹어가며 음식을 씹었다. 그즈음 따끈따끈한 뉴스가 귀에 들어왔다. 졸업 후 소식을 들은 적 없는 동창생 금영이 매스컴에 오르내렸다. 미용실에서 여성지를 보다가 금영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아픈 배를 움켜쥐었다. 학교 다닐 땐 나보다 성적이 나빴는데 박사에다 교수라니 이게 말이나 될성 싶은가? 요사이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는 모 여인처럼 부도덕한 짓을 한 건 아닐까? 그럴 거야.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러지 않고서야 주제넘게 무슨 교수? 지보다 공부를 잘한 나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디선가 꼭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았다. 맞아, 그렇다고 했었지.
그렇담 빨리 씹어야지. 빨리 효과를 보려면 최대한 부풀려야 돼. 음식도 화학 조미료를 넣어야 산뜻한 맛이 나거든. 그녀는 거짓말을 지어내 반죽을 하기 시작했다. 벌써 입가에 침이 돌았다. 그만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도 손색이 없어 보였다. 그녀가 조리한 인간 메뉴는 동창회 모임에서 내놓았다. 대부분 금형의 기사를 보거나 전해 들은 모양이었다. 일부 친구들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공부가 최고라고 말했다. 금형의 가정 환경이 조금만 윤택했다면 좋은 대학에 진학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좋은 위치에 있었을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왔다. 학교를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이라고 추켜 세우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녀의 속이 몹시 뒤틀렸다. 머리에서는 빨리빨리 꼭꼭 많이 씹으라고 명령했다. 이거 신경질 나서 살 수가 있나?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어 나타나다니. 그녀는 입을 열었다. 교수는 무슨 교수? 가짜 학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건데. 대부분의 동창들은 저 입에서 누굴 칭찬할 리가 없지 하는 눈빛이었다. 서로를 쳐다보며 동의를 얻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나 몇몇 동창들은 아리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를 쳐다보는 눈들이 많아졌다. 중등교사 자격증 따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교수가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교수하게? 박사 학위를 아무나 받는 줄 아니? 지가 학교를 다녔으면 같이 공부한 동문이 한 명이라도 있을 거 아냐?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학교 나왔다고 박박 우기는 게 뭐겠어? 걔 한마디로 신땡땡 같은 애야. 떳떳하게 교수 됐으면 동창회 한번 안 나왔겠어? 자랑하고 싶어서 안 나오고 배기겠냐고.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친구들 반응은 엇갈렸다. 무슨 소리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잖아. 가정환경 때문에 대학 진학을 못했던 거지. 실력이 없어서 못 간 건 아니었어. 얼마나 성실했는데. 그러나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었다. 그녀만큼은 아니지만 식성 좋기로 소문난 경애가 거들었다. 공부 잘한다고 꼭 행실 좋은 건 아니더라.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는 말은 괜히 나왔겠어. 근데 그 말 어디에서 들었어? 우리 사촌 오빠가 그 대학에 있어. 걔 밀어주는 사람이 워낙 실세라서 이사장이 꼼짝 못한대. 교수협의회에서 퇴출시키라고 데모까지 한다더라. 이미 파다하게 소문났는데 아직 몰랐구나. 사촌 오빠면 믿을 만한 소식통이네 뭐. 내가 비싼 밥 먹고 흰소리 하겠니? 어머나 정말 뻔뻔하다. 그러고도 교수라고 목에 힘주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 인간들한테 애들을 맡겨야 되다니. 한 친구가 거들자 그녀는 더 등등해졌다. 마침 학력 위조 사건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믿지 않을 친구들마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신바람이 났다. 거품을 물고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럴수록 속은 더 허전해졌다.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정신없이 주워 먹었다. 한참을 씹고 나니 배가 더부룩했다. 턱 뼈도 아팠다. 그녀는 소화제를 털어넣고 다시 사람을 씹기 시작했다. 씹기를 중단하면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대한 인간 메뉴는 어쩌란 말인가. 그녀는 씹고 씹고 또 씹었다. 끈질기게 피어나는 무궁화처럼. 모처럼 그녀의 씹기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식들 소식이 많이 들려왔다. 그녀는
친구의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배가 아팠다. 수민의 딸이 아빠의 뒤를 이어 사시에 합격했다는 말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그녀는 혼자 말했다. 지들 실력으로 사시 합격한 줄 알아? 지 아빠가 시험지 유출해서 합격한 거지. 면접한 사람들도 다 지네 아빠 친구들인 걸 뭐. 그 집 식구들 사람 홀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니까. 날이면 날마다 험담을 했다. 사람을 씹을 시간이 많을수록 먹는 음식도 늘어났다. 몸무게도 점점 늘어났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씹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없는 말을 지어내다 보니 앞뒤가 잘 맞지 않았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이름을 혼동하는 일이 잦아졌다. 서로 증인까지 세워가며 싸움이 붙기도 했다. 몇 명 있는 친구들마저 그녀를 떠나버렸다. 그녀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같이 흉을 볼 친구가 그녀 주변에 없었다. 그녀는 외로웠다. 그렇다고 씹기를 중단할 수는 없었다. 혼자서 씹기 시작했다. 화장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비난을 퍼부었다. 거울 속에 또 하나의 그녀가 그녀의 동작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손을 올리면 거울 속 그녀도 손을 올리고 얼굴을 찡그리면 거울 속 그녀도 얼굴을 찡그렸다. 모처럼 웃음이 터져나왔다. 와, 이렇게 재미있는 놀이도 있구나. 혼자서도 이렇게 잘 씹을 수 있다니. 그러나 10분 정도 하고 나니 재미가 없었다. 사람을 씹는 건 누군가와 함께 해야 맛도 있고 재미도 있었다. 새로운 사람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수천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람은 사귈 수 있다고. 그녀는 문화센터를 찾아갔다. 생각한 것처럼 사람들이 왁자지껄했다. 맘만 먹으면 저 여자들이 다 내 친구야. 저 많은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나 미모의 여자가 눈에 띄자 속이 뒤틀렸다. 아니, 저게 왜 저렇게 이쁜 거야?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날씬했는데 용서할 수 없어. 씹어야지. 혼자서는 맛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씹어야지.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옆에 앉은 두 여자와 커피숍으로 갔다. 그리고 한 여자를 도마에 올렸다. 그녀의 혀는 벌써 작두처럼 날을 세웠다. 맨 앞에 잘난 척하고 앉아있던 여자 있죠? 그 여자 얼굴 다 뜯어 고쳤더라고. 뜯어 고쳤는데 그 정도면 그전에는 어땠을까? 그 나이에 어디 가서 얼굴 팔 일 있어? 행실이 안 좋은 여자가 분명해. 안 그래요? 현미라는 여자가 말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 주고 성형한 건데 어때요? 나도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아서 쌍꺼풀 수술이나 할까 생각 중인데. 무슨 젖따위가 다 있어? 내 말에 감히. 불편한 신기를 누르고 있는데 현미가 그녀의 핸드백을 만지면서 말했다. 내 앞에 앉아있던 여자도 이 핸드백 들었던데 이거 100만 원쯤 하나요? 이런 촌딱.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잖아. 내가 사람을 잘못 짚었어. 이런 여자하고 놀면 내 수준이 떨어지지. 그녀는 핸드백을 싹싹 털면서 쏘아 붙였다. 100만 원이라니요? 진짜하고 가짜도 구별 못해요. 그 여자 건 짝퉁이니까 그쯤 되겠지만 이건 1000만 원도 넘어요. 현미 얼굴이 붉어졌다. 핸드백이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다.
금방 주눅이 들었다. 현미는 고개를 떨구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진짜하고 가짜하고 어떻게 다르지? 어느 틈에 들었는지 그녀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명품이 없는 사람은 구별을 못하지만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어머, 여기 손자국 난 것 좀 봐. 수나라는 여자가 멀거니 그녀를 쳐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어쩜 같은 말도 저렇게 본때 없이 할까. 더군다나 처음 본 사람인데 상대할 여자가 아니네. 잠시 뒤 수나는 급한 일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다며 가버렸다. 일주일 후 강좌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수나에게 점심이나 먹자고 말했다. 수나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종종 걸음을 쳤다. 사람이 너 하나뿐인 줄 알아. 여기만 해도 30명이나 되는데. 그녀는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걸어 점심을 먹었다. 그 여자도 한 주가 지나자 그녀를 피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녀는 이상한 여자로 소문이 났다. 아무도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가 났다. 여기는 내가 놀 곳이 아니야. 역시 물이 좋은 곳에서 놀아야 해. 이런 후진 곳에 나온 내가 잘못이지. 수강료가 싸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모인다니까. 그녀는 보름 만에 문화센터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와인스쿨에 등록을 했다. 등록금이 웬만한 사람 한 달 봉급을 초과했다. 제법 여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역시 물이 달라. 수질이 좋아야 좋은 물고기가 사는 법이거든. 여긴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곳에는 유명인사 부인들이 몇 명 있었다. 저게 그 유명한 박 회장 부인이란 말이야? 얼굴은 호박같이 생긴 게 어디가 복이 든 거야? 저 여잔 국회의원 부인이잖아?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와 같은 핸드백을 든 여자들이 몇 명 있었다. 어머, 에르메스. 저 여자도? 하나, 둘, 셋. 이 비싼 게 어느 틈에 이렇게 흔해진 거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네. 저 여자 털 코트 좀 봐. 세이블 아니야? 그 비싼 걸. 아, 짜증나. 그녀는 또 배가 아팠다. 그녀는 그날도 강의를 마친 뒤 몇 명의 여자들을 앞세우고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들에게 명문가 부인을 씹고 예쁜 여자도 씹었다. 그렇게 3주가 흐르고 나서 한 여자와 싸움이 벌어졌다. 어느 틈에 그녀는 그곳에서도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분통이 터졌다. 많은 여자들이 그녀의 입에 걸려들었지만 장단을 맞춰줄 사람이 없었다. 씹을 거리만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씹어야 했다. 그녀는 음식을 한 접시 들고 거울 앞으로 갔다. 그리고 거울 속 그녀에게 말했다. 그 여자는 요부야. 강사나 유혹하는 요부. 그치? 거울 속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화가 났다. 자신도 모르게 화장품 용기를 거울에 던졌다. 아차 하는 순간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와인스쿨 여자 때문이라며 온갖 욕을 다했다. 응급차에 실려가면서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원 사람들은 인간공해라며 불만을 토했다. 그녀의 인간 메뉴에 병원 사람들이 추가되었다. 의사가 돌팔이라고 씹고 간호사가 의사 꽁무니만 따라다닌다고 씹고
환자들 수준이 형편없다고 씹었다. 응급실에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 돌아가며 씹었다. 환자들은 그녀를 퇴원시키라고 항의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TV를 켰다. 듣고 싶지 않은 뉴스가 흘러나왔다. 수민의 남편이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루머를 퍼뜨렸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민의 남편은 검찰총장에 내정되었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 수민의 남편을 씹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열심히 씹었다. 졸음이 쏟아지고 눈이 벌겋게 변했다. 그런데도 씹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녀가 수민의 남편을 씹을 때마다 앞에 있는 음식량은 줄어들었다. 아무리 씹어도 혼자서 씹는 건 재미가 없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새벽부터 눈이 뻑뻑하고 시리고 아팠다. 쓰리고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억지로 눈을 뜨면 물을 쏟아 부은 것처럼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스트레스로 인한 안구 건조증이었다. 금방 망막 궤양으로 발전했다.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두 눈에 안대가 붙여졌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입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이를 갈았다. 못된 인간들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쉬지 않고 입을 돌렸다. 이빨을 갈며 사람들을 씹었다.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환자들이 몰려와 그녀의 입을 틀어 막았다.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뭔가를 씹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사람도 음식도. 그러나 영양제만 놓아줄 뿐 입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부림을 쳤다. 기력이 점점 떨어졌다. 그런데도 험담을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것으로 험담을 이어갔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간호사가 입을 풀어주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거렸다. 정신이 극도로 혼미해 갔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씹을수록 튼튼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는 않을 거야. 이 환경만 벗어나면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러나 점점 침샘이 마르고 혀가 갈라졌다. 목젖도 부어올랐다. 이빨과 잇몸이 순식간에 망가졌다. 그녀는 치과로 옮겨졌다. 어느 틈에 턱뼈까지 마모되어 임플란트도 할 수가 없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전천후 이빨이라며 탐복했던 의사가 고개를 저었다. 퇴화가 그렇게 빠른 환자는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염산을 들이붓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잇몸이 내려앉고 이빨이 하나씩 빠져나갔다. 불쾌한 냄새가 났다. 그런데도 그녀는 씹고 싶었다. 그녀는 혼자 말했다. 계속 씹었어야 했는데 오랫동안 씹지 않아서 퇴화한 거야. 절대 희망을 버리면 안 돼. 기적이란 게 있는 법이니까. 그래, 씹을수록 튼튼해진다고 했어. 그러나 씹는 게 몹시 힘들었다.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씹었다. 소화제를 대폭 늘렸다. 소화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혈액순환도 되지 않았다.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발가락에 괴사가 일어났다. 시력도 조금씩 떨어졌다.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간경화로까지 번졌다. 그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엄마가 죽게 생겼다며 빨리 오라고 했다. 그러나 아들은 제 아이 생일이라서 함께 있어야 한다며 내일 오겠다고 했다. 그녀는 노여웠다. 나쁜 놈, 지 새끼만 소중하고 애미는 안중에도 없단 말이지. 다음 날 아들이 찾아왔다.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용건이 뭐냐고 재촉했다. 아들이 미웠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얘 팬 내 치마폭에 빠져서 애미는 안중에도 없겠지. 말은 아들의 귀에 그대로 전달되었다. 아들이 버럭 화를 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너무 놀라 정신이 혼미해졌다. 무슨 말을 해서 화가 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제가 뭐 때문에 저렇게 화를 낸 거지? 며느리 때문인가? 맞아. 며느리가 날 모함한 거야. 여우 같은 년. 네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가다니 그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다 내 덕인 줄 모르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며느리를 씹기 시작했다. 네가 은규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태 말은 안 했다만 집안 단속 잘해야 한다. 너만 출근하면 매일 칠보단장을 하고 나간다더라. 아무래도 남자가 생긴 게야. 내 말 그냥 넘겨서는 안 돼. 같은 동에 사는 여자가 그러던데 어제도 어떤 남자하고 레스토랑에서 호호거리는 게 보통 좋아하는 사이가 아니더래. 내가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엄마야? 은규 엄만 어제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있었어. 그녀는 골이 났다.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를 모략하여 아들과 정을 끊어야 했다. 그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예, 너 암만 벌어도 통장 관리 잘못하면 쪽박 차기 십상이다. 은규 엄마 친정으로 얼마를 빼돌린 줄 아니? 내 친구가 네 장모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은규 엄마가 생활비를 다 댄다지 뭐니? 너 뼈골 빠지게 번 돈으로 처가 좋은 일만 시켰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엄만 망령든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 지경에서까지 사람을 모략할 수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 신세까지 망치려는 의도가 뭐야? 엄만 죽을 때까지 사람 모략하는 거 못 고칠 거야.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라고. 그녀는 정말 화가 났다. 아들의 딱이라도 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씹어봤자 이빨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른 메뉴를 훑어봤다. 씹을 사람은 많았지만 어떤 것이 맛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다 맛있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니 별 맛이 없었다. 내가 왜 이러지? 혼자서는 재미없으니까 사람이 있을 때 씹어야 하는데. 그녀는 생각나는 대로 씹었다. 아들이 간병인에게 말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싶은 음식이나 실컷 먹게 해주세요. 어차피 갈 사람인데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곧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음식들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야금야금 음식을 씹고 며느리를 씹었다. 이빨을 복원하려면 음식도 잘 씹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아들이 진저리를 치며 나갔다. 그녀는 서러웠다.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는 중에도 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녀는 한 번도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다만 그녀의 올이 곧아서 잘못된 것을 넘어가지 못할 뿐이라고. 그녀는 소화제를 한 주먹씩 먹어가며 음식을 씹고 사람을 씹었다. 음식이 비어져 나오면 손으로 밀어 넣으면서 씹었다. 죽을 힘을 다해 씹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꼭꼭 씹어지지 않았다. 위에서도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 밤에 먹은 음식은 전혀 소화가 되지 않았다. 구토가 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구토 횟수가 늘어났다.
곧 삼키기도 전에 토해냈다. 간병인의 불만이 늘어났다. 말로, 이빨로 끊임없이 씹고 구토까지 하는 걸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간병인은 간병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아들은 난감했다. 수고비를 2배 올려주는 것으로 간병인을 붙잡았다. 2배로 올려주자 처음에는 좋아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에는 3배를 요구했다. 곧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간병인을 1명 더 들여주라고 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음식을 주지 않는다고, 머리채를 끌고 손을 물어 뜯는다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혀를 내둘렀다. 점점 발길이 뜸해졌다. 어쩌다 한번 들르면 눈도장만 찍고 휑하니 나가버렸다. 그녀는 열불이 났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던 아들들이 그렇게 변하다니. 마침내 그녀는 아들들까지 씹기 시작했다. 큰아들에게는 작은아들을, 작은아들에게는 큰아들을 씹었다. 끙끙 앓으면서도 씹었다. 그녀는 정신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소리쳤다. 의사도 간호사도 환자들도 미치지 않은 것은 그녀뿐이라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가 목을 조였다고도 하고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고도 했다. 그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다. 일반 영양제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나 사용하는 영양제를 투여했다. 피가 점점 응고되어 혈관을 찾기도 어려웠다. 목의 혈관을 통해 주사액을 주입했으나 금방 비어져 나왔다. 뇌혈관도 심장혈관도 막혀 들어갔다. 그런데도 쉬지 않고 사람을 씹고 음식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간이 녹아들고 간성 혼수가 거듭 배었다. 헛것이 보이는 일도 잦아졌다. 스스로 무덤을 팔 거라던 아들의 목소리와 함께 쌩 소리가 나면서 수많은 이빨들이 몰려왔다. 그동안 그녀에게 씹혔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 틀니를 한 할머니 이빨도 있었고 송곳니가 날카로운 중년 부인 이빨도 있었고 막 살갗을 비집고 나온 전니도 있었다. 그녀 엄마와 남매들의 이빨도 있었고 2 아들의 이빨도 있었다. 온 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빨을 물리치기 위해 팔을 들어 올렸다. 팔은 허공에서 잠시 맴돌다 힘없이 떨어졌다. 거대한 이빨들이 그녀를 공격해왔다. 서로 먼저 물어뜯으려고 아우성을 쳤다.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왔다. 딱딱딱, 딱딱딱. 그녀는 귀를 막으려고 손을 끌어당겼다. 안간힘을 써봤지만 귀를 막을 힘이 없었다. 이빨 부딪히는 소리만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이빨들이 입속으로 들어왔다. 곧 흔적도 없이 이빨을 해치우고 잇몸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괴성을 질렀다. 이빨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빨인지 핏덩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해왔다. 그녀는 간병인에게 이빨 좀 치워달라고 애원했다. 간병인들은 주변만 두리번거릴 뿐 대꾸를 하지 않았다. 아무리 보아도 위협을 느낄 만한 것들은 없었다. 간병인들은 저승사자가 온 것이라고 쑥덕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희한한 몸짓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작고 가련한 것이었다. 간병인이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을에 거치는 과정이라며 가족들에게 알려 장례 준비를 서두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들은 숨이 끊어진 다음에 연락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녀의 발악은 3시간쯤 지속되다가 심장 박동과 함께 멈추었다. 이빨들의 아우성은 아직도 그녀 귀에 고스란히 들려왔다. 그녀의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앉았다. 눈물이 귓불에 흘러내렸다. 곧 깔딱거리던 숨이 완전히 멈췄다. 그러나 심장이 멈춘 뒤에도 그녀는 뭔가 씹고 있는 것처럼 입을 오물거렸다. TV에서는 수민의 남편이 신임 장관의 각오를 말하고 있었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뉴스를 들으며 그녀는 귀를 막을 수 없음을 한탄했다. 이춘혜 작가님의 단편소설 별난 여자 재밌게 들으셨나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